스타일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전하는 스토리앤 스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타일 컨설팅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좀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스타일 컨설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낯서실 거예요. 스타일 컨설팅이라는 게 뭔지. 근데 이런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어떤 고민은 어떤 유형이 있고, 그럴 때 이 스토리의 스타일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빈도가 높은 그 고민 주제 6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학생의 이제 신분을 벗어나서 사회초년생이 되었는데 어떻게 입어야 될지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 또 체형 문제로 좀 더 날씬하고 뭐 키 커 보이고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는 그리고 원래 스타일 굉장히 좋으시지만 더 연출을 잘하고 싶다거나 뭐 방향성을 알고 싶은 그런 분들, 또 연령의 변화로 인해서 스타일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분들, 또 그리고 직업에 맞게끔 어떻게 옷을 입으면 좋을까 하는 고민. 이거 사회초년생하고는 또 조금 다르게 요즘에는 직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도 많고 하시는 상황 안에서 또 업무가 바뀐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조금 커버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애 때문에 오시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6종류로 이게 아마 거의 다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프로세스 같은 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니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사 갈 때 뭘 입어야 하죠? 라고 그냥 대뜸 묻는 그런 분들, 사회초년생들. 원하는 직장에 하여튼 들어갔어요.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요. 또 자부심도 있는데 가서 보니까 뭔가 분위기에서 나만 좀 달라. 저만 빼고 다들 멋져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스타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교복도 입고 학생들은 청바지에다 티셔츠만 입어도 충분했었는데 이제 이 회사에서는 뭔가 좀 다른 분위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나 이렇게 가이드를 그전에는 받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졌을 때 스타일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분의 업종은 뭐며 이 회사가 도대체 뭘로 먹고 사는 회사야? 그럼 분위기가 나오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맡고 있는 직무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신입사원이지만 결국은 이제 어떤 기회를 얻고 또 발탁도 되고 성장해 나가야 되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비전 이런 것까지 같이 다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필수 아이템 리스트를 뽑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좀 초점은 뭐 어떤 거냐면은 일단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는 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너무 스타일리시한 건 좀 두 번째 문제고요. 성과가 좀 잘 나오는 사람다운 하이퍼포머의 그런 이미지로 장비 개념의 그런 아주 필수적인 아이템만 쭉 리스트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몰에 같이 가요. 그래서 이 옷은 이러이러한 아이템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지, 안감은 어떻게 보며, 단추는 무엇을 보고, 착장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입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이제 사계절이 있다 보니 매 시즌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으로 뭐 여름에는 뭐만 입는 건데 아니에요. 꼭 자켓이 필요하죠.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스커트는 어느 정도의 기장이어야 된다든지 신발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 스타일링 매뉴얼로 이렇게 매 시즌마다 이렇게 도움을 드려요. 사회초년생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컨설팅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체형 단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 키 크고 날씬한 친구들 보면 몹시 부러워요. 저도 부러워요. 근데 이렇게 체형 단점에 이렇게 집착을 하시면요, 스타일링이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많이 말씀하시냐면 한 아이템만 계속 입으시는 거예요. 늘 긴 치마만 입는데 또는 뭐 바지만 입는데 변화를 주고 싶어요. 그렇죠. 이미지가 너무 하나로 딱 가는데 그게 나랑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그럼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스타일 컨설팅을 어떻게 진행되느냐면요. 체형 막 바꿔드리느냐?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돼요. 단점이라는 거는 그게 너무 도드라지면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다양한 강점 요소를 많이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더 드러나면 단점은 그만큼 희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강점을 더 잘 보일 수 있게 시선을 강점으로 옮기는 방법. 이거 약간 시각적인 트릭을 쓰는 방법이에요. 예. 근데 뭐 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너무 한정된 코디만 하시니까 쇼핑몰 동행하셔가지고 또 좀 옷을 좀 입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하면은 더 좋구나. 그걸 이제 서로 보고 사진도 찍고 뭐 경우에 따라서 구매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체형 단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은 강점을 어필하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스타일 전략을 이렇게 세우시면은 이런 문제로부터 좀 자유롭게 또 패션을 더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죠. 자, 체형 단점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스타일을 좀 다양하게 하고 싶은 분 그런 경우에 옷은 많은데 활용이 안 돼요. 옷을 왜 많이 사셨겠어요? 좀 여러 가지로 예쁘게 입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걸 거잖아요.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멋부리기를 좋아하고 솔직하고 건강한 분입니다. 그런데 뭐가 제일 나은 걸까 늘 궁금해요. 호기심도 많고 이런 분들 성격 참 좋아요. 예. 이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오셨을 때 얼마나 활기차게 컨설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은 이렇게 해드려요. 일단은 나의 1등 컨셉을 알아내자. 가장 건강미가 있고 아주 생기감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뭘까? 이거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 같은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알아내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1등을 연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딱 1등에 맞춰서 이렇게 방향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헤어, 메이크업, 패션을 전부 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스타일에 호기심이 많고 그런 분은 한 가지로 사실 만족하지 못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잘 어울린다 말고 가장 좋아한다. 다시 말해서 취향에 관련된 그런 컨셉도 연출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세컨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연출하는데도 필요한 헤어, 메이크업, 패션 이런 방법을 쭉 다 알려드려요. 그렇게 하시면은 적어도 2가지 정도는 컨셉이 딱 세팅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꼭 필요하게 do and don't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아시면 엄청나게 세련된 느낌이 탁 부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맞게 또 즐기시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스타일링이 좀 알고 싶으신 분 컨설팅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작스럽게 입던 옷이 좀 안 어울린다고 얘기하시는 분. 그동안 나름 어울리게 스타일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죠. 자, 본인의 스타일이 다 있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다 이상해졌어요. 그런 나이가 딱 옵니다. 이게 사람이 지내다 보면은요, 12년마다 얼굴 모습이 조금씩 변해요. 12살, 24살, 36, 48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60세 얼굴 또 많이 좀 달라지시고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 어울리던 것들이 안 어울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 번의 변화가 있지만 그때 뭐 체력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지실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좀 더 성숙한 느낌으로 이제 옮겨 가셔야지 되는데 컨설팅은 이제 이렇게 진행해드려요. 자, 원인이 뭐냐는 거죠. 일단 연령의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연령에 따라 체형도 바뀌고 뭐 건강 상태도 조금 달라져서 또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이사를 하신다거나 직장을 옮기신다거나 이렇게 환경 등의 영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변화 요인이 어떤 쪽에 있는 건지 이렇게 상담해서 찾아보면은 그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시더라고요. 아,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 그 인지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반영을 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거죠. 새로운 컨셉을 이제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데, 어, 지금 옷이 안 맞아서 그러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옷을 다 버리고 새로 사는 건 사실 힘든 얘기예요. 살다 보면. 근데 저희가 컨설팅을 해보면 가장 사람의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헤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덜 어울리는 것도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게 메이크업이에요. 메이크업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린 분보다 사실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메이크업의 필요성은 높고 효과도 좋아요. 그래서 이 메이크업 스킬을 좀 업 시켜서 하시면 그동안에 좀 왜 갑자기 안 어울리지 하는 것들을 다시 좀 소화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옷의 경우에 정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못 입겠다 싶은 것들을 좀 정리하고 또 이건 괜찮아요 하는 거는 좀 활용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일부분은 채워 넣는 그런 컨셉으로 뉴 컨셉을 좀 가이드 해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컨설팅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연령 변화가 큰 경우에 이렇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직업적인 부분에서의 그 스타일링이 요구되는 경우예요. 전에 안 하던 스타일이 갑자기 지금 필요해졌어요. 원래 우리 회사는 스마트 캐주얼이 복장이에요. 우리 회사 복장이에요. 그래서 입사 후 내내 그렇게만 입었는데 이번에 영업부로 발령이 나서 뭐 영업부로 가실 수도 있고요. 대표님의 뭐 비서가 되실 수도 있고요. 수행비서 뭐 인사 파트에 뭐 교육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 정장이 필요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좀 편하게 입다가 이제 좀 갖춰서 입으려고 그러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착장이나 이런 거 다 물어보시거든요. 자, 그럼 이제 컨설팅 이렇게 진행해드려요. 자,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들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인사 발령이 났을까?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니드를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님 개인이 갖고 있는 강점도 좀 뽑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더 많이 쓰시는 게 더 좋겠어요. 찾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스타일 맵이 요런 거는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하겠군요라는 것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옷을 고르거나 하는 것도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같이 가서 이제 쇼핑을 좀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잘 맞는 사이즈. 앞모습뿐만 아니라 뒤도 되게 중요하고요. 바지 기장 수선 같은 것도 좀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좀 태가 나게 입는 법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착장을 좀 연습을 좀 다시 하는 거를 좀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헤어 메이크업 자세 보이스 코칭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은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뀔 때는 이미 내적인 거나 능력적인 걸로는 충분히 인정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정장을 입혀서 이분을 어떤 용도에 지금 맞게 하려고 그럴 때는 그런 비주얼이 좀 더 강화가 되기를 원하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더 많이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쫙 피면은 훨씬 더 멋있다거나 아니면은 마이크를 잡았을 때 멋있는 음성으로 또 말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매력적으로 들리고 이러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선택적으로 해서 코칭을 좀 더 해드리는 그런 컨설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토털리 아주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제 발탁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모적인 것만 좀 다시 리뉴얼해서 세팅을 딱 하면 아주 그 주목받는 인재로서의 그 모습이 확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케이스로 넘어갈게요. 으쌰.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거 굉장히 절실한 문제인데 사실은 입 밖으로 이렇게 딱 내지를 못하세요. 사실은 나 좀 근사해 보이고 싶어. 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제 인터뷰 해보면은 이제 모태솔로인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죠. 주변 친구들이 저보고 조금 답답해 보여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 말을 하냐면은 너 계속 지금 연애 못하고 있잖아.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스타일을 조금 바꾸면 어때? 라는 이제 그런 가이드를 들은 거죠. 뭐 조언 같은 것들을. 그래서 괄호 안에 스타일 바꾸고 연애하고 싶어요라는 말은 하시는 분도 있고요. 못 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내용을 흘러보면은 이런 니드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그 사람에게 중요한 욕구거든요. 예. 그래서 자, 컨설팅 방법은요. 더 많이 강점을 아주 깊게 해서 뽑아내요. 예. 매력을 막 발굴을 하는 거예요. 막 캐내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아셔야지 돼요. 매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이 스타일 컨설팅의 사실 핵심이에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이게 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일단은 알도록 그거를 좀 도와드리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좀 써보셔야지 돼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이게 괜찮아, 멋있어 라는 거를 좀 할 수 있는 대화법이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갑론을박을 좀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매력 어필을 하시는 거를 좀 도와드리는 그런 걸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외모적인 것도 필요하니까 패션이나 헤어에 대한 그 스타일 가이드도 좀 드리고 본인이 직접 좀 어떻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체크를 좀 해드려요. 그래서 방법을 배우고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발굴된 그런 매력에다가 비주얼적으로도 조금 더 세련되게 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그 높이를 맞춰드리는 그런 컨설팅을 좀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즐거운 상태가 돼요. 이런 것이 더 매력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호감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타일 컨설팅은 이런 식의 것들이 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제 6가지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생각을 하실 때 나는 여기에 좀 해당되는 거 아닐까? 나는 지금 회사에서 직무가 바뀌었는데 나한테 좀 더 잘 맞는 건 어떤 걸까? 앞으로는 좀 더 롱런 하셔야지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는
갖고 있는 옷을 어떻게 좀 더 활용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오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더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꾸 옷 사는 옷값이 비싸요. 사는 걸로 해결하지 마시고 활용을 좀 잘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스타일 컨설팅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스타일에 관한 새로운 생각을 전합니다. 스토리 앤 스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